안녕하세요. 3D 벙커입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메디컴플렉스 신축병동인데 FPV 드론으로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됐고, 이거를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왜냐면은 아직 국내에서는 이렇게 원테이크로 실내를 촬영하는 영상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제가 제작사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촬영을 하면 짜여진 콘티 안에서 잠깐 힘줘서 들어가는 구간, 포인트, 이렇게 이제 FPV 드론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100% FPV 드론으로 촬영을 했고, 그것만 가지고 편집을 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쯤 말씀드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테이크로 촬영하는 게 주요 컨셉이었고, 병원의 신축 공간들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담는 게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배우분들, 엑스트라 분들이 좀 많이 필요했고, 공간 배치나 동선 짜는 것들, 그다음에 스텝 구성,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과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처음에 이 영상 제작 의뢰를 받은 게 여름이 되기 전이었나?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완공되는 시점에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측에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답사 가서 상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상의를 드리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안암병원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저한테 직접 컨택이 온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해서 납품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 주변의 여러 감독님들 도움을 좀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왜냐면은 FPV 드론만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고,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녀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위치 선정, 그 다음에 공간 배치, 동선 이런 것들을 상업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였었고, 그래서 어떤 지상 촬영이나 다른 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는 제가 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원테이크로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만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비행은 뭐 얼마든지 자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왜냐면 이 레퍼런스로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주신 영상이, 채널이 제가 옛날부터 봐오던 채널이었고, 나도 저렇게 기회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비행만 잘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고, 결론적으로는 그 공간 배치, 그 다음에 인물 배치, 그 다음에 동선, 그 다음에 어떻게 큐사인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태프들하고 잘 논의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사전에 준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과정들을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그 건물 자체는 신관 메디컴플렉스라는 신관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니은자로 되어 있는 5층짜리에다가 옆에 12층, 11층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촬영할 수는 없고,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병원 공간도 있고 신축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넓어요. 이걸 다 담기에는 몇십 분은 나올 거예요. 이걸 다 담으려면. 이번 같은 경우는 FPV 드론으로 주요 포인트들, 새로 만든 건물들의 실내를 좀 보여주고 싶은 곳만 선별해서 이렇게 동선을 한 번에 짜서 예쁘게 담는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테이크를 처음에 레퍼런스 주셨고,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군데군데 보여주고 싶은 공간들, 선정된 곳, 물론 병원 측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된 곳들,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에 담을 수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분리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집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단순 컷 편집이 아니라 모션을 줘서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병원은 365일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입원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면회 오시는 면회객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분도 계시고, 일요일에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시는 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센터나 아니면은 어떤 강당, 그다음에 응급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병동, VIP 병동,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총 7군데인데
한 군데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엑스트라 분들이 40명인데 40명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물론 사전에 콘티로 다 짜긴 했지만 그중에 몇 명을 어떤 옷을 갈아입혀서 어떻게 배치하고 그러면 이 공간 이동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행하는 거는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부터. 왜냐면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을 비행해서 이렇게 드론으로 쫙 예쁘게 찍는 거는 제가 뭐 저만 잘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엑스트라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잘 모르겠고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사이를 지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원테이크 컨셉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다행히도 거기 오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신 엑스트라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한 3번, 2-3번 정도 한 공간에서 촬영하고 이동하고 해서 하루 만에 모든 공간들을 다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려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3번 찍고 적당히 나오면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2-3번 만에 다 촬영을 끝내고 이동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촬영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암역 지하철을 지나서 올라와서 응급실까지 가는 컷 그리고 응급실 안에까지 도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고 싶었는데 그 구간은 전파가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응급실 안에까지 돌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응급차를 타고 내가 조정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거기를 그렇게 테스트 해보고 안 되면은 뭐 다시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응급차까지만 가능 한 컷으로 하고 나머지는 응급실을 하고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조금 욕심을 부려보려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제일 길었던 부분이 신관 2층 입구로 진입을 해서 5층까지 한 번에 담는 그 영상인데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왜냐면은 2층에 들어가면은 접수 창구가 같이 있고 안내 데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피숍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기획할 때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아는 지인들도 부르고 저희 와이프랑 애도 데리고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홀에 내원객들이죠. 내원객들 일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막 하다가 확성기로 안내를 드렸어요. 저희가 드론 촬영 홍보 영상 촬영을 하는데 잘 피해서 갈 테니까는 드론을 쳐다보지 말아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병원 홍보팀 선생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로스라면 로스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요 3인치 FPV 드론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3인치가 좀 소리가 좀 커요. 그러니까 위협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촬영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리고 반드시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쳐다보지 말라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양해를 구하고 확성기로 또 한 말씀 드리고 그러고 촬영을 시작을 했죠. 그게 2층에서 5층까지 한 번에 담는 층마다 들어가는. 다행히도 막상 비행을 시작하니까는 다 나가시더라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남고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영상에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정말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층마다 변해갈 때 가운데 홀이 큰 게 있어서 그 가운데 홀에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2층에서 3층 넘어가고 4층 넘어가고 5층 넘어가면 저 안에 뭐 안병동이라던가 아니면 여성 암센터라든가 저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훑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을 촬영할 때는 2층에서 하면은 뭐 무리가 없고 3층 촬영할 때는 3층에서 촬영하면 무리가 없고 한데 이동하면서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생각해낸 게 이제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빨리빨리 이동을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하나 잡아놓고요. 물론 홀에서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홀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홀에 나와 있으면은 조정하는 제가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동선이 카메라 광각이고 또 막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해 있을 공간도 없고 3층, 4층 저 깊숙이 들어가면 영상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분들이 놀라셨다고 해요. 테스트하다가 출하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이렇게 이동할 때 저한테만 3명이 붙었어요. 한 명은 큐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인터컴을 쓰고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 원테이크 촬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촬영이기 때문에 공간마다 저희 스텝이 총 8명이 모였고, 처음에는 2-3명 가지고 하려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8명을 제가 섭외를 했고요. 스텝들이 각 방마다, 각 실마다, 공간마다 한 명씩 배치해서 엑스트라들의 미션을 주고 어디 간다 이렇게 한 명이 인터컴으로 신호를 주면은 그때 액션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액션을 줘야 되는 모니터를 보고 저랑 같이 층마다 이동하면서 휠체어 타고 조정한 3명 있고, 한 명은 휠체어를 잡아주고 한 명은 에스컬레이터 잡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3명이 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처음 하는데도 잘 했어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공간을 층마다 돌아다니는 영상 같은 경우는 한 4번,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도 촉박하기도 했고, 그 엑스트라 분들은 시간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끝내야 되기도 했고, 촬영 현장 나오면 항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다행히 한 3-4번 만에 원하는 영상이 나와서 거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강당, 또 건강검진센터, 그 다음에 일반 병동, VIP 병동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분들 20명들 환자복을 입혀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건강검진센터는 이제 환자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건강검진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스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며칠 있다가 저 혼자 가서 병원 직원분들하고 재촬영을 했어요. 직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복장으로, 그리고 실제 간호사분들하고 무사히 촬영을 잘 했습니다. 다행히 그 말씀 들어보니까는 바로바로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전에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오셨기 때문인 것도 있고, 재촬영을 불가피하게 해서 그것도 그 영상에 사용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여러 번 촬영을 했는데 좀 많이 뺐어요. 엑스트라 분들이 좀 너무 몰려있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지금 편집하면서 계속 보니까는 다시 몇 번만 더 해봤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VIP 병동이었는데, 여기는 VIP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병동인데 컴플레인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한 2번 했나? 많이 못 찍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동선을 어떻게 짤지 미리 사전에 짜왔지만은 현장 나가서 조금씩 바꾸잖아요. 바꾸고 이렇게 해보고 조금 더 바꿔서 해보고 뭐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했던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라면 좀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와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원테이크다 보니까는 컷 편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원테이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좀 수월하긴 했는데, 이 컷과 컷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 뭐가 더 연결이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정과 수정하는 시간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물론 사진에 짜놓긴 하지만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FPV 드론을 여태까지 수많은 촬영 현장에 다니면서 항상 결과물이 나오면 아주 잠깐 1-2초 들어가는 영상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중간중간에 좀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당연히 FPV 드론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화질의 한계도 있고, 물론 미러리스 용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고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피셜 영상에 나오면 그 부분들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0% FPV 드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FPV 드론을 촬영하는 사람으로서요. 그 부분이 좀 그래도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비행하는 거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는데 이 동선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짜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엑스트라 분들이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해야 좀 자연스럽고 좀 풍성하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세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참 많이 했고, 제가 콘티를 작성하는 것들도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은 시간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에서 어떤 촬영,
어디로 이동,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 또 다음에 또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40명, 스텝 8명,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병원 직원분들, 그래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식사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저랑 저희 스텝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엑스트라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게 했고, 저희는 타이트하게, 정말 타이트하게 제가 시간을 짰거든요. 그걸 타이트하게 다니면서 계획된 동선에 엑스트라 분들을 배치하고 촬영하고 이동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영상을 한다면 좀 더 유니크하고 좀 더 재밌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한 비하인드 후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그 다음에 콘티도 제가 직접 다 짰고, 그 다음에 사전 답사하고, 그 다음에 스텝 구성하고, 엑스트라 섭외하고, 편집까지, 일부 외주를 주긴 했지만 편집까지 하고 납품하고, 그 다음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았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만약에 지상 카메라나 뭐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래서 FPV 드론 촬영은 뭐 여태까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감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뭐 지상 카메라를 같이 섞어 쓴다던가, 제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작사하고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고 같이 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FPV 드론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후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만약에 또 다음에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3D 버커였습니다.